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8월 6일 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전국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5에서 6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내리는 비로 습도가 높아져 체감 온도는 더 오르겠는데요. 이미 온열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1,500명에 육박한 만큼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요즘입니다. 덥고 습한 날씨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데요. 동해안에는 오늘까지 너울이 유입돼 높은 물결이 강하게 밀려오겠습니다. 해안가에는 되도록 가지 않으시는 편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TMF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피해 상황과 구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요. 2024년 원주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 입주 작가들의 전시회가 오는 금요일에 개최됩니다. 리포터 현장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 보도록 하죠. 8월 6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5월 20일부터 지난 5일까지 도내에서 온열 질환자 90여 명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닭 7,900여 마리, 돼지 1,700여 마리 등 모두 9,600여 마리로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마을방송과 자율방재단 등을 통해 폭염 대비 요령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또 고령 농업인들의 건강관리에도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하 의원과 교사 노조가 집계해 공개한 전국 교육청별 교육활동 침해 분석 자료를 보면 강원도 내 교육활동 침해 건수는 2022년 143건에서 지난해 191건으로 늘었습니다. 이는 최근 2년 사이 34% 증가한 겁니다. 올해 1학기에도 교육활동 침해는 90건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교육활동 침해 유형별로는 모욕과 명예훼손이 전체의 51%로 가장 많았고 교육활동 방해가 17%로 뒤를 이었습니다. 플라이강원이 파라타 항공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플라이강원을 인수한 주식회사 위닉스는 항공사 명칭을 맑은 하늘빛을 뜻하는 파라타의 의미를 담아 파라타 항공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위닉스는 사명을 변경했지만 양양공항을 비롯해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모기지로 운항하고 파라타 항공 양양 지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로 도내 소비자와 소상공 업체들의 피해 신고 접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에서는 소비자 피해 구제 전담 대응팀을 구성해 적극적인 피해 구제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상황을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최미숙 주무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TMF 사태로 현재까지 신고가 접수된 도내 피해 상황은 어떤가요? 네, 그러니까 처음 시작이 된 7월 22일부터 지난주 금요일까지 2주간 접수가 된 민원은요. 예. 강원 도민이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소비자 민원을 주신 건이 153건이고요. 전국에는 9,000건이 조금 넘는 건수인데 도민의 소비자 피해 건수는 153건입니다. 그렇군요. 100여 건이긴 해도 전체적인 이제 전국에 비해선 적은 수치긴 해도 결코 또 적은 수치가 아니죠. 이 피해 신고 내용을 살펴보면 개인 소비자가 월등히 많은 상황인데요. 피해자들은 주로 어떤 품목을 구매했는지 궁금하고요. 또 피해 금액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대부분의 이제 상품들이 여행 상품을 많이 구매를 했는데요. 여행 상품이라 그러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거나 이런다 그러면 대부분 숙박권이 있겠고, 또 거기에 항공권하고 뭐 어디 입장하는 입장권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패키지로 구매를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피해 153건 중에서 60% 이상이 여행 관련된 그런 민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티몬이나 위메프 안에는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여행사들이 많이 입점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을 상대로 이제 이 회사에다가 해외여행을 신청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가 해외여행을 간다 그러면 몇 개월 전에 계약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해외여행을 나가게 되면 금액도 굉장히 뭐 200만 원 이상 최소 그렇게 들기 때문에 여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은 피해 규모가 한 200만 원 이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금액도 사실 큰 금액이지만 몇 개월 전부터 여름 휴가로 나가야지 하고 계획했다가 이런 사태가 나면 휴가도 완전히 취소가 되고 이분들이 이제 느끼는 그런 어떤 정신적인 불편함 이런 것들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 상품은 일단 그 금액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기사도 있더라고요. 자금 돌려막기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왜냐하면 TMF가 정산 주기가 긴 여행 상품 판매에 집중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태가 발생한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렇게 티몬과 위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은 도내 소비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이제 저희가 언론 보도를 또 내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물품을 구매하면 결제를 할 때 현금으로 결제하는 분들도 있고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잖아요. 예. 현금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계좌 이체에 해당이 됐는데 현금을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조금 더 저렴하게 왜 현금 선택하는 사람은 조금 더 싸게 해주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현금 결제한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사실 이런 분들은 현실적으로는 피해 보상이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아이고. 너무 안타깝죠. 그리고 이제 카드 결제를 했다 하더라도 뭐 4월 달에 7월에 여행 가려고 계약을 했는데 카드 결제를 2개월 했다거나 3개월 정도 할부를 했다 그러면 그 다음 달부터 카드 대금이 빠져나가니까 이제 결제가 다 완료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현재로서는 구제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그런 거를 통해서 이제 피해자를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이 쿠폰, 모바일 쿠폰 같은 그런 상품권과 여행 상품에 대해서도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최대한 많은 인원이 환불을 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또 이 시점에서 집단 분쟁 조정이란 제도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피해자들은 이를 통해서 어떤 구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우선 이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이런 피해자들에게 가장 그래도 기댈 수 있는 게 집단 분쟁 조정 제도인데요. 예. 현재 이제 8월 1일부터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집단 분쟁 조정 신청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 집단 분쟁 조정은 이런 거예요.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서 50명 이상이 소비자에게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이제 발생하는 경우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준사법 기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에게 돈을 환불해라 이렇게 결정이 나면 이제 업체에서 이걸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재판에서 화해의 효력이 발생을 하고요. 예. 민사적으로 업체에서 보상을 해줘야 되는 이제 길이 열리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현재 이걸 하고 있는데 집단 분쟁 조정 제도는 여행 상품에 국한돼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어요. 여행 상품이라고 하면 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숙박이라든가 항공 그리고 그 뭐 입장권 이런 것들 그런 것들만 지금 현재는 집단 분쟁 조정 제도로 들어가고 이제 티몬하고 위메프에서 판매되는 것 중에서 그래도 금액이 좀 큰 것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좀 빨리 구제하려고
국가에서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정리를 하면 이 집단 분쟁 조정 신청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저도 들었거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소비자 수가 50명 이상이고 또 물품 등으로 인한 피해가 같아야 되고요. 거기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공통된 사건이어야 가능하다라고 들었는데 현재는 여행 상품에 국한돼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집단 분쟁 조정을 그럼 신청할 경우에 개인 소비자들이 환불을 받을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정이 난다 그러면 전국에 지금 피해자가 9,000명, 만여 명에 가까우니까 당연히 집단 분쟁 조정은 개시가 될 거고요. 결정이 났고 업체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에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들에 한해서도 우리가 이 조정 결정에 동의를 하겠다. 그러면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게도 다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좀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좀 단비 같은 소식이 될 것 같은데 티몬과 위메프에서 카드 할부로 상품을 결제한 분들의 경우에는 할부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 할부 항변권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가요? 예, 이제 이번 기회에 많은 분들이 이거 알아두면 참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보통 우리가 어떤 계약을 했다 그러면 회사에서 계약을 취소를 해야지 카드사에 전표가 넘어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뭐 헬스클럽을 다니다가 갑자기 헬스클럽이 폐업이 되거나 지금처럼 티몬과 위메프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데 소비자들이 진짜 발을 동동 구를 경우에 이제 남아있는 카드 할부 대금이 있을 경우에 소비자가 카드사에다가 직접 취소를 요청을 하는 그런 경우예요. 현재는 회사에서는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 내가 뭐 돈을 내야 될 카드 대금이 남아있다. 이럴 때는 카드사에다가 이의를 제기하는 지급 거절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카드 할부 항변 같은 경우는 카드 대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또 3개월 이상에 걸쳐서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할부 거래법에 규정된 소비자의 권리 중 하나인 거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이제 잔액을 내지 않아도 되는 권리인데 이게 반드시 또 피해자가 신용카드사에 연락을 해서 직접 권한을 행사해야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현금으로 물건 대금을 결제한 피해자의 경우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선 전혀 없다고 봐야 되는 상황일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현금으로 결제를 했거나 카드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미 카드 대금이 완납이 된 분들 이런 분들은 할부 항변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하면 내야 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에서 생각한 게 집단 분쟁 조정을 통해서 이런 억울한 사람들은 모여서 카드사로부터 이미 뭐 돈을 환불을 받거나 내지 않아도 된다거나 이렇게 처리가 된 분들은 집단 분쟁에 들어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현금 결제한 사람들, 카드 대금을 완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조정 신청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최근 티메프 사태를 악용해서 피해자들에게 한국 소비자원을 사칭한 안내 메시지가 전송되기도 했다고요? 맞아요. 꼭 이럴 때마다 어떤 일들이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만들거나 이러면 거기에 편승해서 이렇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2번 울리는 건데요. 뭐 문자 내용이 소비자 보호원 중대를 통해서 즉시 환불이 됩니다. 그리고 URL 주소가 뜨면 사람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 입장에서는 누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피싱 페이지로 또 연결이 되고 요게 이제 클릭이 되면 악성 앱이 깔리게 되고 이러니까 이중으로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건데 한국 소비자원에서는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런 상황을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니 참 안타까운데 티메프 사태로 피해를 입었지만 아직 구제 신청을 하지 않은 피해자분들을 위해서 피해 구제 신청 매뉴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짧게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은 여행 상품과 관련된 것들은 집단 분쟁 조정 신청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또 여기에 여행 상품뿐만 아니라 일반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들도 많잖아요. 옷을 사거나 이런 분들은 국번 없이 137인데요. 일상의 소비자 문제를 처리합니다. 일상처리라는 번호예요. 이 번호로 전화를 주시는 게 현재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이겠습니다. 네, 모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특별자치도청 경제정책과 최미숙 주무관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8시 46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9일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우리 옆집에는 예술가가 산다. 이웃집 예술가 전시가 열리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레지던시 작가들을 직접 만나고 체험까지 할 수 있는 전시가 준비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 리포터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주 남산골 문화센터에서 이웃집 예술가 전시를 앞두고 준비가 한창이라고요. 레지던시 사업 선정 작가들의 전시를 라고 하는데 어떤 전시인가요? 네, 원주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에서는 올해로 3년째 지역 예술작가들의 활동 발판을 마련해주기 위해서 레지던시 사업을 운영 중인데요. 네.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예술작가들에게 1년간 작업 공간을 제공해주는 겁니다. 재능이 있는 예술가들이 지원을 통해서 작업을 이어가고 연말에는 1년간 작업한 결과물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이는데요. 올해는 레지던시 작가 4명, 시각예술 작가가 5월부터 입주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올해 첫 프로그램으로 프리뷰 전시, 이웃집 예술가를 앞두고 있는데요. 연말인 11월에 선보일 정기 전시를 앞두고 미리 보여주는 소규모 전시입니다. 각각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4명의 작가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번 프리뷰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4명의 작가 중 민화 작가, 지덕희 작가를 만나 전시를 앞두고 있는 소감과 준비 상황 들어봤습니다. 올해 개인전을 원주에서 한 5년 만에 다시 이제 했거든요. 그래서 반응이 좀 좋았어서 그래서 이제 여기 이웃집 전시도 지금 조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저는 민화에 나오는 민화의 상징인 까치와 호랑이를 이제 제 작업에 저에게 이제 투영시켜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까치와 호랑이가 주는 희망적인 메시지들을 제 작업에 좀 인용해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회화라는 하나의 장르 안에서 지금 4명의 작가들이 있거든요. 근데 각각의 개성들이 다 넘치는 서로 다른 작품들이 전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작지만 그래도 오시면 4명의 다양한 작품들을 한자리에서 보실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역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는 작가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의미가 더 큰 것 같은데요. 대표적인 작품들로는 어떤 게 있을지 함께 소개해 주세요. 네, 이번 이웃집 예술가 전시는 시각예술 작품 감상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예술가들과 시민들이 직접 만나 소통하고 또 함께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들이 기획됐는데요. 네. 이 작가가 작품을 만드는 기법을 직접 체험해보는 프로그램이 총 4회 운영됩니다. 먼저 지덕희 작가는 한지에 자신의 감정과 철학을 담은 호랑이와 까치를 활용한 민화를 그리는데요. 이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시민들이 작품을 재밌게 감상할 수 있습니다. 호랑이가 가진 용맹함을 담고 싶어서 호랑이를 주로 작품에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얼핏 보면 고양이처럼 보이기도 하는 귀여운 모습으로 호랑이를 표현해서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기도 합니다. 자연 속에 있는 호랑이, 꽃에 둘러싸인 호랑이를 한지의 분체를 활용해 표현해서 민화를 현대적으로 해석해낸 점이 이 작품의 매력입니다. 또 좋은 소식을 몰고 온다는 까치의 의미를 담아서 까치도 그림에 자주 등장하는데요. 작가가 표현하고 싶은 좋은 의미가 담긴 이 그림들을 보면서 그림이 주는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발달장애 예술가로 시각예술과 첼로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김종원 작가가 음악에서 느끼는 선율과 감정을 표현한 드로잉, 또 원로 작가 민경애 작가의 노련함을 느낄 수 있는 오일 페인팅 작품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각각의 작가의 작품 방식을 배워보고 직접 활용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이 체험 프로그램은 어떤 것들이 진행되는지 원주 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 김혜연 담당자에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 레지던시 사업은 지역 예술가들에게 창작활동 공간과 역량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문화예술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로 레지던시는 3기인데요.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정된 4명의 시각예술 작가가 5월부터 레지던시에 입주해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작가가 직접 참여하여 작품을 소개하고 참가자들은 작가의 기법을 체험하며 작품을 제작해보는 무료 프로그램이 총 4회 운영됩니다. 민경애 작가의 드로잉 기법으로 스카프 만들기, 지덕희 작가와 스텐실 기법으로 호랑이 에코백 만들기, 그리고 김종훈 작가와 구슬 액션 드로잉 액자 만들기, 박한지 작가와 자개로 구룡사 3층 석탑 꾸미기가 있습니다. 문화재단과 우리 가까이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웃집 예술가들이 프리뷰 전시와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작가의 기법을 따라해서 작품을 만들어보는 체험 프로그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전시는 금요일부터 만나볼 수 있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 남산골센터 올해의 레지던시 작가로 선정된 4명의 작가와 작품을 직접 만나서 함께 체험 프로그램까지 즐길 수 있는 전시, 우리집 예술가 전시 준비가 한창인데요. 오는 금요일인 8월 9일부터 25일까지 원주문화재단 남산골 문화센터 신명관 1층 라운지에서 작품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서 다양한 장르의 작가들의 작품을 보고 매력을 느끼신다면 11월에 열릴 정식 전시 소식도 기다려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원주문화재단이 선정한 올해의 작가들의 작품 활동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주간 도내 주요 이슈 점검해보는 시간입니다.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 연결합니다. 최두원 기자,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뉴스 들어봅니다. 원주 흥원면 사제 삼리 주민들이 악취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요? 네, 원주 흥원면 사제 삼리에 가동 중인 악취 유발 시설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원주 흥원면 사제 삼리에는 지난 2014년 시에서 민간 유치로 설립한 폐기물 종합 처리 단지와 A 업체에서 운영 중인 가축 분뇨 재활용 시설 등이 모여 있습니다. 이곳에 매립점모인 쓰레기와 비료로 만들어지는 축 개분 냄새가 저기압이나 바람이 부는 날이면 최대 1km에 있는 민가까지 퍼지면서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악취 배출 시설을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워 고질적 집단 민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악취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데 이에 따른 조치는 따로 없었나요? 네, 악취로 인한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A 업체는 지난 2020년 시의 요청에 부지 내 악취 포집기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올 3월 원주시는 A 업체 현장 검사를 통해 악취가 기준치인 15ppm의 3배가량이 넘는 것을 확인하고 자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박영일 사제 삼리 이장은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악취가 기후와 계절에 따라 사제리와 인근 다른 마을까지 퍼진다며 왜 사제 삼리에만 이런 시설을 모았는지 의문이라고 토로했습니다. 한편 A업체 관계자는 비료 공장에서 악취가 날 수 있으나 다른 시설도 모여있는 만큼 원인을 특정하기는 어렵다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가동을 중단하는 등 조치를 취하고 올해 정부 지원을 받아 저감 시설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악취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에서 시료를 채취해 전문 기관에 의뢰하고 기준치 이상의 경우 권고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루빨리 악취 문제가 해결이 돼서 주민들이 고통에서 벗어나길 바라겠고요. 다음 소식입니다.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내일 정식 출범한다고요? 네, 원주 미래산업 발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될 재단법인 원주 미래산업진흥원이 내일 정식 출범합니다. 출범식은 내일 오전 10시 남원주 역세권 투자선도지역 내 창업지원 허브 1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미래산업진흥원은 미래산업 발굴과 육성, ICT 융합으로 지역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또 산업 고도화와 혁신 인프라 구축에도 매진합니다. 조직은 조영희 초대 원장을 비롯해 총 3개 팀 13명으로 짜여졌습니다. 디지털 산업과 모빌리티 산업 등 2개 팀은 전문 분야별 산업 육성 지원을 선도하고 경영지원팀은 재단 운영을 맡았습니다. 이미 지난 11일 법인 등기를 완료했으며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된 상황입니다. 진흥원 출범을 이끌 조영희 원장도 지난주부터 재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지역 산업 현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조영희 원장은 공식 출범에 앞서 원주 산업의 현황과 어떤 강점을 지니고 있는지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며 당장 장밋빛 미래를 제시하기보다
재단의 시스템을 잘 갖추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업무에 임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창업지원 허브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해주길 기대해보고요. 이어서 다른 지역 소식 살펴봅니다. 정선 뮤지컬 아리아라리가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참가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정선 아리랑 뮤지컬 퍼포먼스 아리아라리가 세계 최대 공연 축제인 2024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참가했습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 세계 63개국에서 온 3,800개의 공연팀과 6만여 명이 넘는 아티스트들이 300여 개의 공연장에서 5만 2천 회에 달하는 공연을 선보이는 대규모 공연예술축제입니다. 아리아라리 공연단은 이미 지난달 27일 스코틀랜드로 출국했습니다. 아리아라리 공연단은 축제 공연장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영국 어셈블리 메인홀에서 오는 23일까지 23회에 걸쳐 공연을 합니다.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코리아 시즌에는 아리아라리, 유엔이, 침묵, 흑백 다방 등 각 장르를 대표하는 공연팀이 참가합니다. 저 멀리 영국에까지 진출해 공연을 펼치는 뮤지컬 아리아라리. 정말 기대되는 작품인데요.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또 평창 소식 준비해 주셨는데 미래 농업을 선도하는 과학 영농시설 선진지로 떠오르고 있다는 소식. 시간 관계상 제가 요약으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알찬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강원일보 사회체육부 최두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8월 6일 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찾아뵙죠. 진행의 이윤주였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세요.